근데 어떤 장점이 있어서 요즘 지식산업센터를 관심을 두는 걸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지식산업센터 제가 이제 원래는 한 4년 전부터 연구를 했어요. 투자를 하고 임장을 다니고 많이 그랬는데 그때 살려고 여러 번 하다가 안 했어요. 왜? 투자 대비 수익률 봤을 땐 그때는 그래도 아파트나 이런 쪽이 훨씬 효율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살려고 하다가 많이 망설였어요. 망설였다가 제가 재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쪽을 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뭐예요? 주택 부동산 시장의 규제잖아요. 자, 서울에 아파트 사서 팔면은 중과세 30% 플러스 하면은 거의 뭐 70% 세금 내야 되죠. 팔지를 못해요. 사지도 못하고. 취득세가 최대 12%잖아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 또 종부세가 뭐 6%씩 최대량으로 나와요. 그러면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예요. 지식산업센터는 아까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10개를 사든 100개를 사든 취득세는 4.6%. 그 다음에 양도세는 그냥 일반과세. 2년만 지나면 일반과세. 그 다음 또 하나 아까 분양권이 있죠. 분양권은 아파트 못 사잖아요. 분양권 못 사잖아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5개든 몇 개든 분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죠. 또 정부에서 집을 사면 뭐 자금 출처해라, 또 뭐 소명하라, 그 다음에 세금 여러 가지 규제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쪽에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투자, 그 다음 정부에서 규제 없는 투자, 심지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투자예요. 아, 지원도 해줘요. 네. 예를 들어서 실사용자가 지식산업센터로 분양받아서 내가 사용하면 5년 동안 사용하게 되면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6%인가 감면, 이렇게 감면까지 해줘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업하는 사람, 지식산업센터를 사업하는 사람은 거의 다 중소기업들이거든요. 중소기업 지원활성화 정책이죠.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쪽이니까 그런 오히려 지원해주는 어떤 투자처다 이렇게 생각. 그럼 대출도 사업자 대출로 해서 그러면 총 어느 정도나 나오는 건가요? 제가 지금 가산동에 지식산업센터를 사서 제가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저는 90% 대출을 했어요. 90%요? 예. 매매 금액의 90%를 대출했어요. 거의 계약금만 있으면 되는 정도네요. 그렇죠. 지금도 90%가 되는 거예요? 케바케인데 케바케요? 최소 80%는 돼요. 최소 80. 예, 최소 80%는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금리도 싸요. 아, 금리 우대도 해주는 금리. 그러니까 저는 그쪽에 실제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금리 우대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담보대출이 제일 싸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사업자 대출이에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정부 중소기업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그때 이자를 2.8% 받았거든요. 90%를. 그래서 다 90%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은행마다 틀려요. 나도 90% 내준다는 데 있었고 80% 내준다는 데 있고 85% 내준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개인의 신용도, 그 다음에 내가 주거래은행 가면은 좀 더 나오고 이런 것들이 최대 90%라는 거죠. 그래도 최소로는 80%는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80%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출도 굉장히 자유롭죠. 그래서 사실 지식산업센터의 투자의 장점을 하자면 또 한 2시간 이야기해야 돼요. 강의해야 돼요, 강의.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목적이 주거가 아니라 공장이다 보니까 그 주택 그 규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 공장인 그 지식산업센터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전혀 적용이 안 되고요. 대출 종류도 아까 얘기했지만 BIS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이잖아요. 말 그대로 따로 본다면 되고요. 요즘 와가지고 약간 대출의 규제가 좀 까다로워지긴 했어요. 과거보다. 아, 지식산업센터 쪽도? 예, 약간 이렇게 과거보다 조금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장점만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분양권을 여러 개 살 수 있다. 그다음 대출도 뭐 거의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1년 동안 상승률도 굉장히 많고요. 모든 투자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취득세, 종부세 이런 것들이 막혔기 때문에 비규제 시장으로 엄청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분양권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권을 팔 때 양도세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지상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원청적으로는 요게 2년이 지나면 일반과세잖아요. 그 지금 옛날에 아파트도 2년이지만 일반과세였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아예 이제 입주까지 못 팔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전매가 되는 것들도 세금을 많이 근데 내고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2년이 지나면 일반과세입니다. 분양권 또한 2년이 지나면 일반과세로 예.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은 없는 거죠, 아예. 어느 정도 좀 투자금은 또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를 얼마 있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투자할 때 강남을 투자하려면 몇 억 들어야 하고 몇십억 들어가야 되고 강북에 투자하면은 뭐 몇 억이 몇 천만 원 필요하고 저기 지방 가면은 500만 원 투자해도 집 살 수 있는 게 세버렸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문정지구라든가 이런 대장주를 사면은 몇 억 필요하고요. 입지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그리고 분양권을 갖다 만약에 뭐 3억짜리를 사면은 3천만 원이면 되겠죠? 계약금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듯이 천차만별이에요. 얼마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런데 뭐 최소 3천만 원 있어도 가능하다. 그리고 뭐 대장주 좋은 거 살려면 몇 억도 필요하다. 혹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식산업센터. 네. 말 그대로 지식을 산업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들어가는 센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거에 지식산업센터는 원래 뭐였냐면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형 공장이 뭐냐? 아파트처럼 생긴 공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빌라나 주택을 뭘로 변환시켜요? 아파트로. 그건 무슨 말이냐? 생활 편리하고 그런 아파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도 공장이나 창고 이런 것들이 아파트처럼 지어서 공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넣자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활성화됐는데 경제가 이루어지면서 발전하면서 그 구로와 가산의 어떤 재봉이라든가 제1차, 2차 산업이 후진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재봉, 이렇게 2차 산업 같은 거는 중국과 동남아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IMF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지식으로 먹고 사는 벤처기업이 그때 한참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시절에 아파트형 공장이 아닌 지식으로 먹고 사는 산업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래서 이름이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어디 보면은 공장이라는 개념보다도 사무실이라는 어떤 개념의 곳인데요. 건축물 관리대장을 딱 띄면 공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실용처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산업센터가 발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는 모든 빌딩, 지금 여기가 빌딩이잖아요. 빌딩인데 지식산업센터로 많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는 이런 소형 빌딩이라든가 아니면 꼬마 빌딩이라 이런 게 의의 보면은 주택이라면 상가주택이라면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지식산 대규모로 요즘은 거기에 영화관도 들어가고요. 영화관이 들어가요? 예, 쇼핑몰도 들어가고요. 제가 지금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쓰고 있거든요. 가산동에. 거기 1, 2, 3층이 쇼핑몰이에요. 그리고 주차장도 호실당 2대 반. 그래서 주차시설. 여기가 주차시설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거기 가면은 주차를 마음대로 될 수 있어요. 주택 빌라의 어떤 주거의 불편함을 아파트로 옮겨서 생활한다. 이렇게 보면은 지식산업센터는 이런 꼬마 빌딩이나 상가나 이런 조그만 빌딩의 대체제로 지식산업센터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눈여겨보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그런 지역이 있나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나 또 늦은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우리 좋은 것들 자기들 다 하거든. 나만 늦은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좋다는데 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관심을 좀 가질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도, 18년도 에피소드 이야기하면 2016년도가 7년도인가 아파트를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신 분이 지금처럼 막 폭락이 된다 어쩌다 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 2018년에 서부 아파트를 손해보고 팔았어요. 그때 막 정부에서
반드시 집값을 때려잡겠다 하고 금리가 오른다 하고 미국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다고 막 매스컴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도 17년에도 18년에도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19년 되면 또 너무 많이 오른 거냐, 20년 되면 또 너무 오른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또 그때 살 거 이러잖아요.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올랐어요. 안 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데 얼만큼 올랐느냐, 그리고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느냐를 그렇죠. 봐는 건데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항상 하는 사람들이 성수동 너무 많이 올랐다, 문정주구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강남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할 거 없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강남이 아니면 강북 가면 되고요. 강북 아니면은 뭐 저기 경기도 가면 되는 거고, 경기도 아니면 인천 가면 되는 거고, 인천도 안 되면은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저 광주 가도 되고 울산 가도 되고 막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폭등한 것만 보고 너무 이제 기사들이 원래 막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잖아요. 그렇게 뽑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도 되는지 모르지만 절대 기사는 믿지 마라. 기사는 낚시, 그냥 어떻게 하면 클릭을 많이 할 거니까 오직 그거예요. 물론 지방시장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지만 지식산업센터로 이렇게 확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강북으로 흘렀다가 경기도로 흘렀다가 인천으로 흘렀다가 지방시장까지 흘러가잖아요.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중요 지역들이 올랐다가 약간 외곽지로 확산 현상이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지방은 아무래도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식산업 아파트 공장이 시작한 지가 한 20년 되거든요. 그런데 20년이 됐어요? 2000 이명박 시절에 이름이 바뀌었고 90년, 200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0년 됐죠. 22년이니까 20년 됐어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본격적으로 한 지도 이제 10년 됐고 이래 하는데 상승은 작년에 사실 제일 많이 상승을 했고, 그런데 거꾸로 보세요. 서울의 아파트가 7년 올랐잖아요. 지식산업센터가 오른 지가 1년,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많이 남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는 많이 활성화됐는데 지방은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지방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요 정도지. 제가 요 지식산업센터의 헤드라인이 뭔지 알아요? 서울의 아파트는 못 사도 지식산업센터는 살 수 있다. 지금 아파트 사기 힘들잖아요, 서울에.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계약금만 있으면 살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시장이에요. 약간 내가 억울해서 서울의 아파트를 옛날에 샀다가 많이 팔았어요. 중과 때문에. 그거 너무 억울한 거야. 서울에 아파트는 없어도 지식산업센터 내가 많이 살 거야. 이래서 많이 좀 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서울 수도권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지방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중에 약간 지방에나 외곽지 쪽에 뭐 부산에 이번에 하나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나 괜찮은 것들 말고, 그 다음에 약간 충청도나 경기도 지방에 드라이브인 스루라고 해서 도어투도어 제조용 공장이 있어요. 옛날에 말하자면 아파트용 공장이죠. 정말로 오피스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좀 희소성이 있거든요. 희소성 때문에 피가 붓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 관심을 좀 가져요. 네, 지산 투자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공실 혹시 없었을까요? 왜냐면 그게 제일 걱정일 것 같거든요. 저는 공실은 없고요. 네. 공실을 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무 비싸게 전세가 부르니까 안 팔린다는 사람도 막 하면 얼마 내놨어요. 그러면 막 비싸게 불러. 가격만 싸게 해줘봐야 안 팔리는가. 다 팔리지. 공실이 나도 투자를 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청주 GLCT를 하나 사놨는데 세입자가 지금 8개월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로 따지면은 거의 뭐 한 2천만 원 가까이 안 받았는데 집값이 한 5억 올랐는데 뭐 그 공실 크게 문제가. 그래서 분양권을 산다든가 이게 샀을 때 공실이 좀 되더라도 매매가가 오르면 그걸 확 차익을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투자를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월세 투자보다도 매매 차익을 주로 보고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공실이 안 나는 지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제가 이 지산을 샀다 했을 때 내가 사장이다 하면 요 지산에 입주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직원이다
하면 이 위치에 여기에 출근을 할 것인가?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걸 사도 되겠다, 안 사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지산도 역세권이야 출퇴근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또 대형 단지를 투자를 하는 게 좀 유리해요. 제가 에피소드 한번 이야기하자면은 가산에 현대퍼블릭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했더만 부동산과 분양하는 분이 말리더라고. 거기는 10분이나 걸린다 걸어가서 가산은 5분 이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멀다. 너무 멀다. 근데 내가 고민을 하다가 성수동에 생각공장이라고 있어요. 거길 가봤어요. 근데 거기는 여기에서 20분만 걸려. 역세권이 아니야. 근데 대장이야. 딱 한번 보니까 규모가 엄청 커가지고 좋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초역세권 나홀로 아파트가 있고 10분 거리가 있는 2000세대, 3000세대 아파트가 있어. 어떤 거 살래요? 둘 다 괜찮으세요? 근데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나홀로 아파트보다 2000, 3000세대 대형 단지가 가격이 훨씬 많이 오르거든. 저 같은 경우는 역세권의 조만한 상가보다 한 10분 걸어가도 거기에 내가 6시간, 8시간 근무하는 1층에 스타벅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막 휴게실 잘 돼 있으면 나는 거기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여기 좀 거리가 돼도 살 수 있다. 괜찮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실전 투자반들하고 5개를 사서 하나씩 샀거든요. 그래서 피를 800 줬는데 지금 1억이 넘어섰어요. 프리미엄이. 그래서 대형 단지. 그 다음에 역세권. 그 다음에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몇 개인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일반 빌딩이 평당 관리비가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면은 지식산업센터는 대규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평당 5,00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유지비도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소형 단지 아파트보다 대형 단지고 관리비가 싸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지식산업센터도 그래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그런 점을 좀 봐주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월세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충분하게 임대는 다 짝이 있어요. 저한테 문자 같은 걸로 물론 스팸이겠죠? 문자로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그런 문자가 오고 전화도 올 때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세권인지 대형 단지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스팸이지만 그래도 여기 한번 공부해보는 셈 치고 뭐 그런 것도 봐도 좋을 것 같네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혹해가지고 아니요 그러진 않을 안 거예요. 되고 저는 아주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다른 분들이 그럴까봐 그러면 안 된다. 네, 맞아요. 왜냐면 주의할 점도 충분히 있으니까 맞아요. 주의할 점은 당연히 꼭 체크를. 왜냐면 그 수익만 큰 거는 없잖아요. 어떤 상품이든지 리스크가 있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수익률을 이야기하는데 수익률이 결코 높다고 좋은 투자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강남의 아파트, 강남의 이제 상가 같은 거, 이런 것은 수익률이 낮아요. 1%, 1.5%도 많아요. 근데 저기 지방 가면 수익률이 막 5% 이런 거 있다고요. 근데 나중에 지켜보면 상승을 하는 거 보면 강남 빌딩이 훨씬 많이 오르거든요. 시세 차익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이 적지만 앞으로 수익률이 높을 것을 투자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도심 상가를 투자를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심의 인근에 아파트가 만세대 들어서는데 그 아파트 만세가 포함되지 않는 상가, 땅 이런 것은 미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엄청 장사가 안 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 막 공실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미래에 여기에 15,000세대, 만세대가 아파트 들어서면 이거는 노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실제로 투자한 상가는 제가 상업지역에 평당 650에 샀는데요. 1년 6개월 동안 공실이에요. 다 일부러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월세 이자가 한 150 이상 나가죠. 그런데 평당가가 1,500 정도 누가 매입하도 왔거든요. 안 판다. 그러면 매매 차익만 해도 뭐 한 8, 7에 50명, 한 5억 정도 올랐죠. 그래서 공실 나더라도 미래 가치가 있는 땅, 미래가 있는 지산 이런 것을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투자 성공하는 거 아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막 이렇게 누가 입주해갖고 월세가 많이 들어와. 예를 들어서 요즘 상가 그런 거 있잖아요. 1층에 은행이 지금 1층에서 2층, 3층으로 아니면 온라인으로 다. 그래서 지금
상가를 사는데 1층에 은행이 들어와 있고 뭐가 들어와 있고 지금 세팅해서 수익률이 엄청 높다. 이거 사라. 샀을 때 미래의 흐름에 의해서 상가가 빠져가거나 이러면 손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엄청 좋은 거라고 투자 가치가 높은 건 아니다. 미래 가치를 생각을 하자. 이런 거죠.